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다르게 알트코인 투자자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알트코인은 기회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가로 안에 보험 약관처럼 좀 작은 글씨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트코인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고 익숙한 피비린 내에 매수한 자만이 큰 기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가로 안에 보험 약관에 이 작은 글씨는 사실 잘 읽지 않고요. 그냥 누가 좋다고 하니까 또는 가격이 크게 오르니까 이 시대가 올 것 같다 하면서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편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어, 밥 먹고 전문적으로 투자만 하는 벤처 캐피털들조차도요, 생존을 위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50% 이상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로 가득 채워놓고요. 이제 1%, 2%, 많으면 3% 정도만이 알트코인 작은 것들에 투자를 하면서 이거 씨를 뿌려두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만 터지면 좋겠다. 이게 그들의 투자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의 개미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내 포트폴리오를 딱 까는 순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알트코인들만 가득가득 하더라. 이게 이제 개미들의 투자 방법입니다. 물론 기회가 돼서 좀 크게 오르고 하면 좋겠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최고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포트폴리오나 수익률은 정말 힘든 상황이죠. 항상 투자는 힘듭니다. 그 이유가 알트코인에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단 이거는 코인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식 쪽에 오더라도 4월 11일자 기사였는데요. 내가 왜 샀을까? 사는 족족 마이너스 코스닥 개미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코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든든한 코스피라는 종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개미들은 지금 1년간 평균 매수가 기준으로 코스닥에서 매수 탑 10 종목들을 뽑아보니까 이 중에서 9개를 크게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사는 족족 크게 마이너스인 거죠. 이 중에서 엔캠이라는 뭐 2차 전지 쪽 주식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요것만 유일하게 이제 플러스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JYP다, 에코프로비엠 요 정도만 제가 알겠네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 수익률이면 마이너스면 그래도 코인에 명함을 내밀만 하죠. 이렇게 큰 마이너스를 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보다도 더 덩치가 크게 안 움직이는 코스피 지수가 1년 새 8% 넘게 올랐는데요. 우리의 개미들은, 한국 분들은 이 정말 10개 중에 9개에서 이렇게 큰 손실을 내고 있다. 마치 알트코인을 보는 것 같아서 코스닥을 볼 때도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더 위험하죠, 사실. 이 알트코인을 매수는 좋은데요. 매수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을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를 보고도 매수할 의향이 있으면 사시면 됩니다. 근데 마치 이걸 보면 제가 강아지 입양할 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아지 귀여우니까 바로 이제 덜컥 입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제 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뭐 먹이를 줘야 되고 똥오줌도 뭐 닦아줘야 되고 뭐 밥도 줘야 되고 뭐 아프면 주사 맞아야 되고 영양제 해야 되고 뭐 어디 여행 가면 어디 맡겨야 되고 뭐 수만 가지 뭐 발톱도 깎아줘야 돼. 이게 정말 막상 현실로 닥쳐보면 만만치 않겠죠.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 세 가지 드릴 텐데요. 첫째는 이게 정말 엄청난 변동성과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더 늦게 알트코인 불장이 찾아오는 경향이 있더라. 근데 이 엄청난 변동성이 위로만 우리가 경험을 하면 좋은데요. 보통은 위로 왔을 때 샀기 때문에 아래로만 큰 변동성을 느끼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 몇 달 동안 뭐 한 7개월 된 것 같아요. 계속 비트코인만 주목을 받는 주인공이잖아요. 내 알트코인은 도대체 언제 불장이 찾아오느냐? 비트코인이요. 오를 대로 오르고 최고점 찍으면요. 그 뒤로 한 달 정도 후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는 것도 너무나도 알트코인은 힘들다는 거죠. 우리 최근에 알트코인들 중에 내러티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인공지능 코인, 밈 코인, RWA 코인, 게임 코인으로 뭐 수천 배는 아니더라도 몇 배 수익 보신 분들 계신가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저희들조차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러티브가 언제 뜰지도 잘 모르는 데다가 내러티브를 맞췄다고 해도 이 중에서 뭐가 더 크게 갈지 뭐 재미없는 코인들도 있거든요. 이거를 남들 아무도 재미없을 때 발굴을 해서 뭐가 터질지는 뭐 벤처 캐피털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소액을 이렇게 씨 뿌리듯이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 이유인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제 AI, 뭐 RWA 시대가 온다고 하면서 막 올랐을 때 달려드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너무 위험한 거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들이 대부분 그냥 삼성전자나 사둘 걸, 비트코인이나 사둘 걸 하는데요. 이 말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삼성전자를 사고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을 사는 게 실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비트 이더를 사는 건 수많은 경험과 실력이 있기 때문에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그냥 알트코인이 크게 오르니까 매수가 눌러지는 마법을 수없이 많이 겪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번에 dropstat.com이라는 사이트를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최근 한 달 기준으로 크게 올랐던 코인들만 제가 한번 소팅을 해봤습니다. 이 코어라는 코인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222% 최근 한 달간 올랐었고요. 자, 2위부터는 좀 알겠네요. 톤코인, 뭐 텔레그램 관련 코인이다 하면서 이거 조금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사볼까? 한 150% 올랐네요. 그리고 팬들이란 코인도 있죠. 그 한 디파이 코인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오르니까 확신이 생기죠. 이거 좀 사볼까? 아니면 주피터, 솔라나의 뭐 에어드랍 뭐 코인이라는데 좀 사볼까? 아니면 밈코인, 뭐 비트코인 캐시, 뭐 반감기 덕분에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너버스나 뭐 네오나 뭐 중국 갑자기 뭐 오르니까 조금 관심이 가져지는 것 같고 RW의 세상이 올 것 같으니까 온도 코인 막 사고 싶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지금 한 달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 거고요. 사실 그 전부터 새로운 코인들은 뭐 수백 배, 수천 배 오른 코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른 상황에서 이렇게 더 올랐는데 그걸 꼭대기에 산다? 굉장히 위험하겠죠. 물론 이 중에서도 더 가는 코인들도 있겠지만 특히나 새로 나온 뭐 밈코인이나 시가총액 낮은 코인이라면 조심하셔야 된다. 적어도 뭐 떨어지거나 폭락돼 사셔야겠죠. 근데 실제로 폭락이 오면요. 다 도망가기 바쁩니다. 역시 뭐 최고점 대비 이제 최하, 엄청난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 코인들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스미라는 코인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99%, 인터넷 컴퓨터 마이너스 98%, 플로우 97%, 뭐 파일 96%, 뭐 어마어마한 코인들 있죠.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이런 걸 내가 사야 될까?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도망가야겠다 생각이 드실까요? 실제로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요, 뭐 3만 원, 2만 원 남았다는 겁니다. 정말 처참할 때로 처참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피비린내 날 때 사 모으고 버틴 자들에게 기회가 온다. 근데 이 코인이라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이 중에서도 뭐가 될지 모르니까 공부를 해서 뭐 펀더멘탈은 이 중에서 괜찮은지, 뭐 트위터 같은 걸 통해서 활동은 잘 하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이 중에 이제 옥석을 그래도 가려서 몇 개만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 요런데 이제 핫하게 뭐 RWA다, AI다 이런데 이제 뛰어들게 되니까 반대로 굉장히 힘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소개를 드렸고요. 자, 알트코인 매수 전에 알아야 할 것 두 가지. 두 번째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게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라질 수도 있고 심지어 이 코인들의 적은요. 국가대표급입니다. 이거를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내 거는 다르다. 뭐 AI 시대 올 것이다. 물론 오겠죠. 그리고 뭐 밈코인이다. 갈 수는 있는데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알트코인들의 위험했던 사례들을, 힘든 사례들을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4월 11일자 최근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SEC에서 이제 유니스왑, 나름 탈중앙화 거래소의 대장격 코인이거든요. 유니스왑에 이제 소송 전, 고소하기 전에 해명하라고 하는 웰스 노티스를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투자자들은 기분이 나쁠 거고요. 굉장히 많이 뭐 주가도 떨어졌겠죠. 뭐 흔히 있는 일입니다. 어, 지금 대장격 코인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리플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하나 주목해봐야 할 사실 한번 복습을 해보시죠. 정확히 2020년 12월경에 SEC의 제이 클레이튼 의장이 사임을 하루 전을 앞두고, 야, 이거 다시 봐도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제 내일이면 옷 벗고 나가는데요. 하루 전에 리플을 고소하고 나갑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뭐 로비를 받았다든지 뭔가 안 좋은 이 뭐 의뢰를 받고 외주를 받고 고소를 한 게 아닌가. 리플도 그렇고 유니스왑도 그냥 업계 대표 코인입니다. 근데 얼마나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특히 리플은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리플을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저는 25년 전까지, 그러니까 25년 12월까지는 다른 코인들 불장 올 때 리플 역시도 크게 오를 거란 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를 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뭐 함부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코인이기 때문에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23년도 6월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고소를 했었죠. 현충일 날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19개의 증권을 팔았다면서 고소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거래소에 돈을 넣고 있는 분들도 약간 불안했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19개 넘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열 몇 개, 코인베이스에서 열 몇 개에서 뭐 조금 중복이 되지 않는 코인들도 있었죠. 이런 19개의 코인이라고 쳐도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크다는 솔라나, 에이다, 폴리곤은 로빈후드다 어디다 하면서 미국에서 상장 폐지를 당했습니다. 리플 역시도 이 사건 때문에 미국에서 다 실제로 거래소에서 미국에서 싹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웬만한 메이저 코인들도 이렇게 심한 뭐 힘든 경우를 겪을 수 있다는 걸 알고 투자를 하자. 그래도 견딜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뭐 많이 접했겠지만 2022년도에 테라루나 사건, 심지어 이 테라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리고 루나 역시도 시가총액 한 6위, 7위 정도까지 했던 거 10위권 안에 굉장히 좋았던 코인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권도영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나는 비트코인 12조 원어치를 살 돈을 갖고 있다. 아, 엄청난 돈이었죠. 그리고 이 정도까지 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실제로 준비금으로 한 4조 원 정도는 들고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나요? 뭐 공매도 세력들이 그냥 작정하고 이 공매도를 치면요. 이게 뭐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하지 않은 경우가 생기고 루나 코인 역시 폭락을 할 수 있다. 이런 뭐 멀쩡한 코인들도 이렇게 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뭐 결과적으로 실패된 코인이 돼버렸지만요. 전 세계 2위 거래소 FTX, 블랙락이다. 뭐 전 세계 국부 펀드, 연기금 다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이 거래소가 이렇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죠. 미국 전체 뭐 전역에 뿌린 로비만 뭐 한 1,000억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 거래소가 결국 파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래소 토큰 FTT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들이 많이 투자했었던 솔라나 한 3, 40만 원 갔던 게 만 원까지 떨어졌었죠. 그때 이제 피비린내가 날 때 사놓고 버티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럴 때 투자하실 수 있으신가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 메이저 거래소다. 코인들이 지금 수없이 많이 망해오는 거, 힘든 걸 우리는 정말 많이 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잘못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인 회사에서 뭐 유통량 논란이다, 뭐 빼먹었다든지, 뭐 뒤로 몰래 팔았다든지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거의 천재지변에 가까운데 최근에도 아캄이라는 뭐 AI 코인인 것 같은데 이 코인조차도 이런 논란이 있었죠. 뭐 실제다 아니다 말은 있는데요. 일단 이런 낙인을 한번 찍히면 신뢰를 회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스테픈도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뭐 클레이도 그랬고 위믹스도 그랬고 이런 코인 중에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코인은 한 수위 하나만 제가 머릿속에 있거든요. 뭐 기술력이다 뭐다 하면서 이제 뭐 극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코인들은 이제 낙인이 찍혀서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렵다. 우리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한 걸 또는 뭐 이런 규제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할까요? 그만큼 힘들다. 뭐 러그풀이나 사기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이 얘기는 이제 알트코인 얘기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인들의 적들은 그냥 국가대표들이었습니다. 몇 개만 보면요. 중국이 이제 규제를 했던 걸 제가 찾아보니까 14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규제를 했었거든요. 13년 전까지는 그래도 나름 우호적이었습니다. 뭐 다큐멘터리도 좋게 찍은 것도 있고 했는데 14년 3월 이제 만 10주년 딱 됐네요. 이때부터 중국이 뭐 코인 거래하는 계좌들 폐쇄시키고 ICO 금지시키고 채굴 중단시키고 지금이야 뭐 홍콩이라도 열어놨지만 뭐 지금부터 뭐 태어난 이래 비트코인 태어난 이래 계속 구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있다. 그 한국도 뭐 만만치 않죠. 뭐 땡땡땡의 난, 뭐 수없는 땡땡땡님들이 등장했었고 뭐 어른이니까 아이들 가르쳐 줘야 된다. 별의별 말이 다 튀어나왔었죠. 그리고 인도는 어떠나요? 지금은 뭐 인구 대국이기 때문에 뭐 블루오션이다 어쩌다 하는데 현재까지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이득세 30%, 그냥 30%가 이게 잘 와닿지 않는데요. 이게 어떤 법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첫째 날에 100만 원 벌었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 다음 날 가서 2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는 마이너스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200, 그날 손해본 거는 난 모르겠고, 그냥 100만 원 플러스였을 때 그 날만 기준으로 30%를 때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세금인지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모든 거래세의 1%, 이것도 엄청납니다. 지금 업비트 뭐 수수료가 0. 뭐 0인가요? 뭐 이 정도 받을 텐데
거래세를 한 번 거래에 1%씩 떼간다는 건 이거는 뭐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뭐 보셨겠지만 뭐 각국의 정부들, 기관들, IMF, BIS, 월드뱅크, 그리고 은행들, 빅테크까지도 코인들의 적군이자 경쟁자입니다. 지금 밥그릇 나눠먹기 싸움을 하고 있죠. 기존에 그 뭐 거래소다 여러 이제 코인 업계 뭐 기업들이 있을 거고, 근데 요거를 이제 월가가 은행들이 차지를 하려고 지금 안달이 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팔고는 싶은데 전 세계가 적이니까요. 이게 얼마나 팔기가 힘들까요? 알고 투자를 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숱한 시련을 겪고 살아남고 피비린내 속에서 사면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매수 전에 알아야 할 것. 법도 없고요. 코인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자산들은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은행에서 뭐 예금이다 적금이다 드시잖아요. 예금자 보호법을 통해서 원리금까지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1억 원까지 넘긴다고는 하다가 현재 조금 정체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뭐 우체국이다, 뭐 신용협동조합이다, 새마을금고다. 법은 다른데요. 다 그들만의 법으로 그들만의 기금을 가지고 역시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겠죠? 자, 부동산은 어떤가요? 특히나 세입자들에게는 엄청나게 층층이 보호할 수 있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기 사건은 나오긴 하지만요. 자, 세입자들에게는 확정일자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것도 안 되면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못 믿겠다. 허그나 여러 상품을 통해서 전세금 보증보험 이제 가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집주인들이 혹시라도 사기를 칠까봐 체납 사실이나 뭐 빚이 있냐 없냐, 심지어 직업까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역시도 나름대로 보호제도를 잘 갖추고 있더라. 주식은 어떤가요? 주식 떨어지면 전 세계 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갖은 부양 정책을 펴는 거, 정말 주식을 볼 때 전 제일 부러웠던 겁니다. 자, 그리고 공시제도가 있죠. 이 기업은 뭐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보고를 해야 되죠. 그리고 상한가, 하한가 두고 있으며 서킷 브레이커 너무 떨어지면 막아주고 너무 과열돼도 막아주고, 그리고 최근에 뭐 공매도를 이제 불법이라고 하면서 금지까지 시켜주고 있는, 그리고 뭐 별의별 정책이 많습니다. 뭐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법이다 뭐다, 수없이 많이 주식 역시 제도권 자산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럼 코인은 어떤가요? 코인은 보호는 필요 없으니까요. 가만히 냅둬만 주면 좋겠습니다. 제발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죠. 자꾸 보호해준다고 하면서 SEC가 10년째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결론은 본인이 알아서 잘 살아남으십시오. 정글에서 잘 살아남아야 됩니다. 수많은 이슈들이 있죠. 자, 해킹. 정말 뭐 수없이 보고 있고요. 거래소 망하는 거, 이거 트래블룰이다, 뭐 송금 착오다. 내가 잘못 보내면요, 내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뭐 거래소를 뭐 해외 거래소에 뭐 물어보든지, 뭐 정말 이거 한번 해보면 정말 혈압 오르거든요. 트래블룰 정말 이거 저는 이것 때문에 해외 거래소를 안 써야 되나 지금 생각까지 할 정도로, 야, 이거 한 두 번 겪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뭐 상장 폐지 수없이 많이 있죠. 잡코인은 뭐 물론이고 메이저 코인들이 자꾸 상장 폐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SEC는 10년째 개미 보호한다면서 개미 보호 정책을 펼칠 때마다 코인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의 해킹만 제가 몇 개 말씀을 드리면, 뭐 거래소 뭐 브릿지 간의 해킹도 되고 뭐 수많은 뭐 지갑이 해킹된다든지 여러 개가 있는데, 거래소 중에 굵직한 것만 14년도 마운트벅스 해킹돼서 뭐 지금까지도 돈을 못 받고 있죠. 16년도 비트파이닉스 있었고요. 18년도 역시 이것도 일본 겁니다. 마운트벅스도 일본 거고요. 코인체크 거래소 크게 해킹 당한 적이 있고요. 빗썸도 해킹 당했고요. 비트그레일도 있고 수많은 거래소들이 해킹으로 인해서 뭐 FTX도 있었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가 다 올려보려고 하다가 이게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뭐 해킹, 거래, 사기, 여기 보시면 뭐 절도, 퇴출, 사기, 폰지, 강제 종료, 뭐, 야, 이게 뭐 절도, 해킹, ICO 사기, ICO 사기, DNS 해킹, 이게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못 가져왔는데요. 이런 거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었죠. 위험 감수할 수 있는 의지가 확고하고 실력을 갖추시면요, 산전수전 노장처럼 적은 돈으로 하락에 폭락의 매수를 하면 좋겠다. 나 이거 괜찮다, 받아들일 수 있다. 위로만 보는 게 아니라요, 아래로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적은 돈으로 하락에 매수하시는 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결론에 왔는데요. 고통을 감내할 실력이 없으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충분하고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아래 차트는 비트코인이 죽었다고 한 지점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400개, 500개 이상 표시를 해둔 차트입니다. 이때마다 다 죽었다고 얘기가 기사들, 이거 누르시면요. 기사들이 이제 다 뜨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인물들은 비트코인,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비트코인에만 투자를 했다가 죽을 둥 살 둥 고생을 하고 이제 살아남은 분들이죠. 그들도 쉽지 않은 투자 인생길을 걸어왔을 텐데요. 내가 알트코인의 변동성을 감대할 능력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럴 능력과 시간이 안 되신다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충분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 뭐 알트코인에 올인을 했거나 물려 있다면 뭐 어쩔 수 없이 불장을 기다려야겠지만 그런 분들께서도 다음 하락장 또 올 거잖아요. 투자는 계속 해야 되니까. 그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라는 기초 자산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면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